안녕하세요. 아줌새입니다. 오늘은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을 가기 위한 과정을 처음부터 갔다 올 때까지 꼼꼼히 살펴보면서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하나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 수업 외에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지 않게 너무 많은 과정을 거치는 초등학교 선생님들의 업무, 그중에서 현장 체험학습 추진 과정을 통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렇다고 초등학교 선생님 업무를 어려우니까 하지 말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 체험학습을 통해 학생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 힘든 과정을 보살펴듯 또다시 웃으면서 수업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절차를 한번 메모지에 한번 쭉 적어봤습니다.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과정은 교육 과정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현장 체험학습은 그냥 밖에 나가서 놀아보자라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교육 과정을 재구성해서 어느 시기에 어느 장소에 가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현장 학습을 가는지 선생님들이 교육 과정을 학년별로 철저하게 주제별로 구성을 한 다음에 그에 맞춰서 필요한 주제, 교과, 차시 등을 선정을 하고, 그 이외에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현장 체험학습 세부 운영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물론 가기 위해서는 버스를 타고 이동해야 될 경우에는 임차 버스를 계약을 해야 되는데 행정실과 협조를 해야 되고요. 또 현장 사전 답사를 갔다 와야 합니다. 또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학부모님들에게 안내하고 참가 신청 조사를 받아야 되고 참가자 명단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 작업이 어느 정도 끝나면은 품위 과정을 거치는데 차량 임차료, 체험료, 수익자 부담일 경우에는 스쿨뱅킹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여행자 보험료, 점심식사과 관련된 것을 다 품위해서 결제가 난 후에 체험학습을 갈 수가 있고요. 당일날 아침에는 담임선생님들이 음주 측정도 해야 되고 차량 안전점검표도 해야 하며 최종적으로 현장 체험학습에서 아동 인솔 및 관리를 해야 되는, 이렇게 많은 절차를 거쳐야만이 현장 체험학습이 이루어집니다. 이쪽에는 그런 과정을 다 업무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내부 결제하고 품위하고 출장 내고 하는 과정을 캡처해서 적어 놓아 보았습니다. 첫 번째, 제일 먼저 현장 체험학습은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 자료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학교 운영위원회 들어가서 말로 작성하는 게 아니라 학교 운영위원회를 하기 전에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 자료를 만들어서 미리 결제를 득한 다음에 학교 운영회의가 열리는 날 직접 담당자가 참석을 해서 학교 운영위원들에게 설명을 하고 심의를 받습니다. 이런 관련된 내용을 미리 작성해서 학교 운영위원회에 가서 심의를 받아야 하고, 이 또한 교사의 수업 이외의 업무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현장 체험학습을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계획 단계에서 현장 체험학습 일정이 어느 정도 정해지면 행정실과 협조해서 임대 차량 계약을 확인하고 요청해야 됩니다. 임대 차량이 가능하다면 견적서를 차량 회사로부터 받은 다음에 업무 관리 시스템에서 임차료를 품위해야 됩니다. 이 과정 또한 다 결제가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하나 교사가 해야 될 업무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가 거치고 차량을 빌렸다고 해서 바로 현장 학습을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현장 체험 학습을 가기 위해서는 꼭 현장 체험 학습 가는 장소에 사전 답사를 갔다 와야 합니다. 사전 답사를 갔다 온 후에는 보이는 화면과 같이 사전 답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서 이 또한 업무관리 시스템으로 내부 결제를 받아둬야 합니다. 이렇게 어느 체험 학습 장소가 정해지면 사전 답사를 갈 때 무작정 가면 안 되고 온라인으로 예약을 하고 답사 가는 날짜 등을 체험 학습 장소 측과 조율한 후 답사를 실시합니다. 답사의 중요한 내용은 시설 안전 점검, 보험가입, 교육 목적 부합성, 거리, 그 다음에 위험한 요소는 없는지, 화장실이 어디에 있는지, 그 다음에 학생들이 단체로 내려서 단체 입장하는 장소는 어디인지, 이런 걸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봐야 되고요. 근데 혹시 미아 보호소라든가 의무실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하나 체킹을 해야 됩니다. 또한 점심 식사 같은 경우 밀쿠폰을 사용하는 경우에 어느 식당에서 어떤 음식을 먹을 수 있는지 미리 체킹을 해야 되고요. 학생들이 단체로 모이는 장소, 몰 같은 것도 미리 사전 답사해서 확인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동 경로라든가 놀이기구 이용해서 학년별로 어떻게 타고 갈 건지 대표적인 놀이기구 같은 것도 답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현장 체험을 가기 위해서 사전 답사도 아주 중요한 과정이고, 사전 답사를 갔다 와서 챙겨서 꼼꼼히 봐야 되는 것도 많고, 이 또한 갔다 와서 답사 보고서를 작성해서 내부 결제까지 득해야 되는 사실입니다. 현장 체험학습 세부 계획 양식에 맞게, 제가 틀렸네요. 세부 계획 양식에 맞게 현장 체험학습 세부 계획을 작성해야 되는데, 업무 관리 시스템에 이 또한 기한을 하고 결제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각 학교마다 현장 체험학습 세부 계획 양식이 있을 거예요. 그 양식에 맞게 현장 체험학습 목적, 방침, 대상 일정, 안전지도 계획, 체험학습 자체 점검표, 그다음에 세부 프로그램 일정부터 해가지고 교육과정 연계 주요 내용, 사전, 안전, 일정, 그 다음에 생활지도, 그 다음에 잔류학생 지도계획, 현장 체험학습비와 관련된 양식을 꼼꼼하게 하나하나 자세하게 작성한 다음에 결제를 득하고 체험학습을 갈 수 있습니다. 이 체험학습 세부 계획이 작성되면 업무관리 내부 결제를 위해서 이렇게 결제를 하고 부침 자료로 세부 운영 계획을 첨부해야 됩니다. 세부 계획이 결정되면 학부모님들에게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알리고 참가 희망 신청서를 받아야 합니다. 가정통신문 또한 여기 번호를 따기 위해서는 내부 결제를 득한 후 가정에 안내장이 발송되고 참가 신청서를
안내처의 신청 유무를 확인한 후 참가자 명단을 작성합니다. 안내장을 통해서 받은 참가 신청서를 바탕으로 반별 현장 체험학습 참가 학생 명단을 작성하고 세부 계획에 첨부하거나 따로 내부 결제를 받아서 현장 체험학습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참가 학생 명단을 토대로 체험학습 참가자 명단이 확정되면 여행자 보험을 위해서 엑셀 파일에 보험 대상자 명단을 작성한 후 보험자 여행자 보험을 위해서 품위를 진행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과정은 수익자 부담이 아니고 체험료나 점심값을 학교 운영비에서 지출할 때 과정이고요. 스쿨뱅킹으로 인해 가서 수익자 부담이 발생할 경우에는 과정이 더 복잡해집니다. 한 최소한 일주일 전에는 스쿨뱅킹을 위한 안내가 가정통신으로 이루어진 다음에 일주일 정도 체험료를 스쿨뱅킹 한 후 스쿨뱅킹 참가비가 학교 통장으로 입금이 되면 그 이후에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품위가 이루어집니다. 현장 체험학습 운영을 위한 전체 품위가 실시되는데요. 품위 결제가 나야 하고 품위 결제가 나야 학교 카드 등을 이용해서 당일 지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장 체험학습 전에 모든 품위가 이루어지고 결제까지 끝나야 현장 체험학습에 필요한 모든 체험료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운영비를 지출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품위를 업무관리 시스템에서 또 올려야 되고요. 지출 품위서와 관련된 게 결제가 난 다음에 현장 체험학습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바로 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현장 학습 날은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인솔해서 관리해야 되는 출장이기 때문에 또 업무관리 시스템 나이스에서 개인별 출장 관리를 운영해가지고 함께 가는 선생님들의 출장을 올려야 됩니다. 출장을 올렸을 경우에 출장비에서 점심값 등이 포함돼서 출장비로 선생님들한테 나오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꼭 체험학습 전에 사전에 결제를 득한 다음에 체험학습을 갈 수 있게 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끝났다고 해서 바로 체험학습이 이어지는 건 아니고요. 사전 안전교육을 또 실시해야 되고 여러 반이 또는 여러 학년이 함께 가야 될 경우에는 교사협의회를 통해서 배차 문제라든가 아동 인솔 문제, 모임 장소, 모임 시간, 활동 범위 등을 사전 조율을 하고 철저하게 계획을 하고 현장 학습을 가게 됩니다. 현장 체험학습 당일은 응급상자를 또 챙겨야 되고요. 임대 차량이 학교에 도착하면 담임 교사가 또 음주 측정을 해야 되고요. 차량 안전점검표도 작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학생 인솔 후 차량에 탑승 후 출발을 하게 되고요. 차량에서도 학생 안전지도가 수시로 이루어지고 안전벨트 착용이라든가 이런 아픈 학생들이 있는지 수시로 담임 선생님이 살피게 됩니다. 장소에 도착한 후에 인원 파악 및 아동을 인솔하고 활동을 하고 아픈 친구들 틈틈이 확인하고 챙기게 되고요. 점심시간에도 도시락 등 또는 식당에 인솔해서 점심을 꼼꼼히 챙겨 먹게 되고 약속한 시간에 맞춰서 모이고 인원 파악 후 또 학교로 돌아오는 버스를 탄 후에 인원 파악하고 건강 상태 파악 후 가정으로 귀가 조치하게 됩니다. 오늘은 초등학교에서 현장 체험 학습을 가기 위한 선생님들이 해야 되는 여러 가지 과정적 절차 및 업무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현장 체험 학습 한 번 가는데 이렇게 많은 업무를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어렵게 현장 학습을 가게 됩니다. 현장 체험 학습 그냥 갔다 오면 되는 거긴 차겠지만 제가 소개 못한 더 복잡한 과정 등이 보이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현장에서 이렇게 열심히 수업하는 초등학교 선생님들을 믿고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노란 버스와 관련해서 일반 임차 버스를 현장 학습 차량으로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교육 현장은 더 혼란스러웠는데 이런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체험의 기회를 주고 하고 싶은 선생님들의 마음도 모르고 그 업무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학생들한테 그런 체험의 기회가 적게 이루어지거나 체험의 기회조차 없어지는 경우가 현장에서 종종 있어 매우 마음이 아프고요. 이렇게 현장 체험 학습 어렵게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안전지도가 철저히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현장 체험 학습 중에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담임 선생님한테 인솔교사한테 모두 전가하고 담임교사가 책임을 지게 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사고에 최선의 사전 안전지도와 모든 절차를 거쳐서 현장 학습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사고에 대해서 그 책임을 인솔교사 및 담임 선생님한테 지는 이런 아픈 현실에서 선생님들이 현장 체험학습을 꺼리게 되고 현장 체험학습을 거부하고 안 가려고 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과정 수업을 하다 보면서 현장 체험의 중요성은 경력교사로서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소중한 직접 경험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현장 체험학습을 추진하고 교육적 효과를 높이려는 초등학교 선생님들을 좀 이해해 주시고 수업 이외에 하나의 어떤 프로젝트나 주제를 체험학습을 가기 위해서 너무 많이 고생하시는 초등학교 현장 선생님들을 믿고 응원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는 교육 분위기가 조성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이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톰쌤이었습니다.